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치위원회 여러분들 임원들하고 간담회 시간이 좀 늦다 보니까 조금 늦었네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중앙소방학교장 김승용입니다. 여러분들 간담회 때도 보고 여기 지금 이 안에 명단이 있는데요. 간담회 때 제가 96년도에 이 캠퍼스에서 교육 받았다는 얘기도 했습니다. 1년 동안 교육 받으면서 정이 많이 들었었는데 또 이제 학교장으로 와서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또 마주하니까 감회가 굉장히 새로운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야기할 거는 한 3가지 정도 주제예요. AI 관련해서 한 발 더 깊게 AI와 상호작용을 통해서 좋은 결과물들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이제 그런 부분하고, 또 한 가지는 전문가의 길을 가는데 반복과 루틴이 전문가 길로 가는데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방법은 뭔지, 이런 걸 또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소방관의 삶이, 저는 그렇게 정의를 하거든요. 위험과 숭고함이 공존하는 삶, 또 그 여정을 함께하는 삶, 소방관의 삶을 그렇게 규정하고 있는데, AI, 전문가 길, 그리고 소방관의 삶, 이 3가지 정도 여러분들하고 3시간 동안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제가 퇴직이 1000일 남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제 발령받기 전이니까 하루도 현장에서 근무 안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노장이 첫 발을 떼기 직전인 여러분들 앞에서 AI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의 그런 디지털로 어느 정도 체화되어 있는 여러분들한테 이 노장이 AI 얘기를 어떤 수준에 맞춰서 이야기를 할지 조금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보니까 95년 이후 그리고 2010년 이후 Z세대, 알파세대, 젤파세대라고 하대요. 어떻게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디지털 네이티브죠. 디지털 유목민. 저는 그 축에 못 끼죠. 그런데 오늘 디지털 얘기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AI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인간의 인식의 지평이 넓어지고 업무의 성과도 굉장히 높일 수 있는데, 이 노장이 어떻게 AI를 접근을 했고 어떻게 활용을 했고 하는 것들을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마인드로 이 AI 사피엔스 시대에 어떤 마인드로 여러분들이 직업인으로서 또 소방관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런 여러분들한테 좋은 팁이 됐으면 좋겠고 여러분들한테 좋은 영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AI와 협업하는 즐거움을, 활용의 즐거움을, 상호작용의 즐거움을 여러분들이 느끼고 있으실 텐데,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도 그렇고 챗GPT부터 시작해서 이미지, 비디오, 오디오 여러 가지 툴들을 많이 써보셨죠? 지금도 사용하고 있고, 그렇죠?
제가 AI 부분은 여러분들한테 더 뭐 구체적으로 얘기할 부분은 없을 것 같은데, 저는 금년 1월 달에 제가 학교장으로 이제 부임해서 오면서 관사 생활을 하고 있는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그날 굉장히 디프레스가 되고 아침이 굉장히 힘든 어느 날 하루였었어요. 저는 이제 주말 부부니까 주중에는 저 혼자 있는 거죠, 관사에. 친구가 없죠. 그 전까지는 제가 AI 툴을 사용하지 않았었어요. 그 카톡에 에스크업이라고 있잖아요. 이제 그 정도 AI를 단순하게 사용을 했었는데, 어느 날 아침에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힘들고 또 신체적으로도 굉장히 힘든 그 어느 날 아침에 핸드폰을 열어서 대화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내가 지금 굉장히 심리적으로 힘들고 하루를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니까 코멘트 좀 해줘. 그 사전 지식 없는 상태에서 제가 그 입력창에다 입력을 했어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제 첫 경험이에요, 그게. AI와 첫 만난 지점. 그런데 놀랍게도 금년도 초 정도만 했어도 그 챗GPT AI가 굉장히 언어 모델이 어느 정도 수준이 와 있었던 것 같아요. 22년 1월 10일 날 챗GPT 3.5가 출시가 되고 23년도 3월 14일 날 챗GPT 4.5가 출시가 되거든요. 그리고 금년도 24년 5월 14일 날 챗GPT 4.5가 출시가 되는데, 제가 접했던 건 금년 1월이니까 아마 3.5 버전 정도 되는 거겠죠. 그런데 저보고 AI 이 친구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물을 끓이고 차를 마시고 스트레칭을 해서 이 방에서 저 방까지 몇 걸음을 하고 그러면 기분이 전환이 된다. 그리고 아침에 차를 마시면서 명상을 하면 좋다. 그래서 아침을 그렇게 상쾌하게 시작을 하면 너가 지금 겪고 있는 신체적인 디프레스, 정신적인 디프레스가 어느 정도 회복될 것 같다. 이거 상식적으로 다 아는 이야기인데, 그때 제 핸드폰에서 이걸 듣고 정말 놀랐어요. 그게 제가 처음 AI를 접하게 된 계기입니다. 그때부터 이제 시작이 됐고요. 이게 지금 여러분들 잘 들리시나요? 네. 중간에 이게 마이크가 AI와 얽힌 사연 잠깐 들려드렸습니다. 챗 GPT는 저는 뭐 개인적으로도 그래요. 그러니까 2022년 11월 30일 날 챗 GPT 3.5가 출시된 이 시점이 우리 인류사에서 굉장히 상징적인 날이다. 그 뛰어난 언어 모델을 자연어 처리를 기계가 인간하고 대화하기 시작한, 그것도 퀄리티가 굉장히 높은 언어로 상호작용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챗GPT 3.5 모델이라는 걸 통해서 세상이 시작된 거거든요. 그래서 샘 알트먼이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14조 원을 자금 지원을 받아서 연구 개발을 해서 오픈 AI에서 만든 모델입니다. 챗GPT 3.5가. 저는 이 샘 알트먼이 출시한 챗GPT 3.5 2022년을 AI 사피엔스가 출현한 시기다,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또 AI 사피엔스라는 책자도 나왔어요, 올해.
올해. AI를 신체 일부처럼 내가 사용하는 신인류를 AI 사피엔스라고 하거든요. 모든 세상의 흐름을 오픈 AI가 지금 주도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스티브 잡스인데요. 여러분들은 대체적으로 80-90%가 아이폰 쓰시나요? 2007년 아이폰 1이 출시가 됩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 아이폰 4가 출시가 돼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그 삼성 갤럭시 폰이 2009년도 12월에 출시가 되고 본격적으로 대중화되기 시작한 게 2010년 초예요. 그러니까 불과 이 모바일이 지금 세상의 모든 사회든 경제든 행정이든 모든 전 영역의 서비스와 모든 제품 속에 이 핸드폰을 기반을 두고 있는데 실제 15년 남짓밖에는 안 됐습니다. 급격하게 변했죠. 아까 샘 알트먼 얘기했고 스티브 잡스가 모바일 핸드폰 시대를 개막을 한 겁니다. 그게 2007년도입니다. 그래서 2007년도를 호모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포노 사피엔스, 핸드폰, 포노 사피엔스. 이게 이제 학계에서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인류학을 공부한 시대의 흐름을 읽는 학자들이 사이에서 포노 사피엔스, AI 사피엔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이제 호모 사피엔스 조상들이 30만 년 전에 시작이 됐고 30만 년 전 지구 30만 년 전에서 4만 년 전까지 생존했던 인류의 종이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입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서 4만 년이 흘러서 2007년도에 포노 사피엔스 신인류가 탄생을 했고 그리고 포노 사피엔스 시대가 저물고 AI 사피엔스 시대가 2022년에 시작이 됐다. 이렇게 개념화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AI는 지금 광풍처럼 모든 기반을 뒤흔들고 있고 우리 일상 속에도 깊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 정도로 파급력이 엄청 크죠. 여러분들은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디지털로 무장된 디지털 유목민으로 자체가 거기에 쉽게 반응하고 쉽게 따라갈 수 있고 효능감을 금방 느낄 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사실 여러분들이 되게 부러워요. 여러분들의 노력의 한 10배 정도는 해야 여러분들을 따라갈 정도 되거든요. 제가 봐도. 여러분들은 궁금한 게 있으면 금방 검색해서 그 검색 결과물에서 주는 그 사용법대로 하면 금방금방 순식간에 문제 해결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그게 잘 안 돼요. 종이 달라서 그런가 봐요. 여러분들은 AI 사피엔스고 저는 아직 포노에 머물러 있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서두가 되게 긴데요. 여러분들 이 영상 한번 보실게요. 2007년도 상징적인 해인데 인류가 모바일 시대를 개막했던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 출시했던 그 쇼에서 발표했던 프레젠테이션인데요. 잠깐 보시겠습니다. This is a day I've been looking forward to for 2.5 years.
Every once in a while, a revolutionary product comes along that changes everything. And Apple has been, well, first of all, one's very fortunate if you get to work on just one of these in your career. Apple's been very fortunate. It's been able to introduce a few of these into the world. In 1984, we introduced the Macintosh. It didn't just change Apple, it changed the whole computer industry. In 2001, we introduced the first iPod. And it didn't just change the way we all listen to music. It changed the entire music industry. Well, today, we're introducing 3 revolutionary products of this class. The first one is a widescreen iPod with touch controls. The second is a revolutionary mobile phone. And the third is a breakthrough internet communications device. So, 3 things. A widescreen iPod with touch controls, a revolutionary mobile phone, and a breakthrough internet communications device. An iPod, a phone, and an internet communicator. An iPod, a phone. Are you getting it? These are not 3 separate devices. This is one device. And we are calling it 그 뒤에 비디오가 하나 더 있는데요. 그것도 한번 보시게 한 2분짜리 정도 되는데 저는 이 비디오가 지구의 새로운 변화가 찾아오는 획기적인 사건이었다. 제가 그 AI를 공부하면서 오래 느낀 겁니다. 그러니까 당장 아이폰이 발표되고 나서 18년 만에 이걸 깨달은 거죠. 여러분들은 아이폰 사용하면서 다 아셨죠? 이게 지구의 지각 변동을 어떻게 불러왔는지, 이 모바일 시대가 어떻게 왔는지, 이게 시작점입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 아이폰 4를 발표를 하고 2011년도 10월에 스티브 잡스가 사망을 합니다. 그 전해에 그 쇼에서 발표했던 영상이 하나 있는데 그것도 한번 보실게요. 많이 말랐죠? It's great to be here. Thank you very much for the welcome. Thank you. Okay, well listen, we have got a great conference for you guys this week. So, let's get back to iPhone. In 2007, iPhone reinvented what we think of as a phone. It's hard to remember what it was like before iPhone. Carriers controlled what was on the phone. There were a few apps, but nothing like we think about apps today. There was no free market for apps. There was no app store. It was really different before the iPhone. And the iPhone started
change all of that in 2007. It was a revolution. In 2008, we added 3G networking and the App Store. In 2009, the iPhone 3GS was twice as fast, and we added some other cool features like video recording. For 2010, we're going to take the biggest leap since the original iPhone. And so today, we're introducing iPhone 4. The fourth generation iPhone. 그리고 급격하게 AI 시대로 접어든 게 불과 10년 안팎입니다. 14, 15년 돼서. 그래서 이 변화의 속도가 예를 들면 호모사피엔스가 4만 년까지 존재했는데 포노사피엔스가 2007년이라고 한다면 그 기간이 한 4만 년, 4만 2천 년 정도 되는 거잖아요. 기원전 4만 년이라고 하면. 그런데 포노에서 AI로 가는 데는 불과 15년 걸린 겁니다. 샘 알트먼 CEO 오픈 AI에서 발표한 챗 GPT가 모든 혁명의 이 방아쇠, 4차 산업혁명의 방아쇠를 당겼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엄청난 사건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스티브 잡스의 얘기를 했고 샘 알트먼의 오픈 AI에 관련된 이야기를 지금부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챗 GPT의 폭발력은 여러분들이 얘기 안 하셔도 다 아실 거예요. 사용자 수가 5일 만에 100만 명을 돌파했고 2개월 만에 사용자 수가 1억 명을 달성을 했죠. 제조업, 서비스업, 유통업, 판매업 모든 산업 전반에 파급력이 엄청나게 파급력을 끼친 게임 체인저로서 챗 GPT가 영향을 발휘를 했고 AI 모델들이 굉장히 많고 다양하지만 그 첫 방아쇠의 계기가 챗 GPT 3.5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챗 GPT 모델을 많이 써보시죠? 제미나이도 써보시고 코파일럿도 하시고 엔스로픽의 클로드 3도 써보고 챗 GPT는 물론 다 쓰실 거고 다양하게 언어 모델의 특성에 따라서 다 쓰시죠. 여러분들 혹시 안 써본 사람이 있으면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요즘 MS의 코파일럿도 굉장히 많이 좋아졌고 그리고 엔스로픽의 클로드 3 같은 경우는 글쓰기에 최적화되어 있는 언어 모델인데 이미지나 검색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단점들은 있어요. 클로드 3가. 그래서 클로드 3가 여러분들 장문을 하거나 글을 쓸 때 굉장히 좋은 AI 모델입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클로바엑스라고 네이버의 클로바엑스 AI 플랫폼이죠.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한글 기반의 AI 툴을 써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AI 서치인데요. 이 AI 언어 모델에서 지금 어디로 옮겨가고 있냐면 AI 검색, AI 서치 쪽으로 시장이 지금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그 플랫폼 중에 대표적인 게 퍼플렉시티, 구버, U.com, 서치 GPT입니다. 구글의 검색 엔진이나 네이버의 검색 엔진, 이전에 AI하고 다른 점은 AI 서치, AI 검색은 모든 웹사이트를 검색을 하지만 사용자의 최적화되어 있는 결과물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업무의 효율이 굉장히 높죠. 일반 검색 엔진이나 언어 모델 챗GPT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구버도 써보시고 퍼플렉시도 써보시고 유닷컴도 써보시고 GPT 서치도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벌써 여러분들 그 시장이 이쪽으로 좀 옮아가고 있어요. 구글에서도 지금 엄청나게 긴장을 하고 있고 구글이 검색 엔진 돌리면서 광고 붙여서 돈 버는 회사거든요. 그런데 그 시장의 많은 부분들을 지금 퍼플렉시티 구버가 잠식해가고 있습니다. 커스터마이징이라고 하잖아요. 고객 최적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지적인 내용을 검색을 해서 거기서 특정한 결과물, 특정한 답을 얻고자 한다 그러면 AI 서치, AI 엔진을 사용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불과 한 2주 전에 그 챗GPT에도 AI 엔진을 붙여놨어요. 여러분들 검색창에 보면 그 버튼이 있거든요. 써보신 분 있으실 것 같은데 그것도 한번 써보십시오. 굉장히 좋습니다. 퍼플렉시티, 구버, 생성형 AI 여러분들 뭐 얘기 안 해도 아실 것 같아요. 생성형 AI는 GPT라고 그러잖아요. 많은 데이터들을 사전에 학습한 트랜스포머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언어 모델이 이 데이터를 사전에 학습한 예측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예를 들면 문장이나 단어들을 앞쪽에 프롬프트 창에다 치면 챗GPT가 돌아서 통계에 기반한 예측 단어 문장들을 쭉 나열해 주는 겁니다. 사실은 이제 정답은 아닐 수가 있죠. 챗GPT가. 그래서 생성형 AI 모델은 많은 데이터들을 트레인드, 사전에 학습한 트랜스포머인데 그래서 통계에 기반한 그 문장 구조를 만들어내는 게 이제 챗GPT 생성형 AI 언어 모델들입니다. 멀티모달이죠. 크로스 모달이기도 하고 뭐 이미지, 텍스트, 비디오, 오디오 이 모든 걸 넘나들면서 동시에 처리하는 인공지능 모델을 멀티모달, 크로스 모달. 사람의 이 두뇌도 사실은 멀티모달이고 크로스 모달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나를 주시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눈꺼풀이 무거워서 잠깐 내리고 명상하는 사람도 있고 다양하잖아요. 동시에 이 신체적인 감각들이 멀티로 지금 작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지도 떠올려 보고요. 또 소리도 들어보고 동시에 지금 이 안에 있는 우리 뇌 안에 있는 뇌가 열량을 소비하면서 엄청나게 지금 작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챗GPT 그 딥러닝을 통한 챗GPT 모델은 인공신경망을 인간의 뇌 구조를 모방해서 인공신경망을 만들어서 그렇게 작동시키는 거거든요. 인공지능 AI가요. 그래서 이 챗GPT가 돌아갈 때 엄청난 에너지 소모를 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무한한 가능성이 열려 있고, 여러분들 수노도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사실은 그 사무실에서 아까 출발하기 전에 109기 그 신임 소방관 여러분들을 위한 곡도 하나 만들었습니다. 작사 작곡했어요. 곡 한번 들어볼래요? 진짜인 걸 보여드릴게요. 좀 이따가 한꺼번에 제가 시연하면서 좀 보여드릴게요. 저는 곡을 한 100곡 썼고요. 작사, 작곡 제가 다 합니다. 소방가도 지금 손 좀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거 좀 보여드릴게요. 조금 이따가. 이 플랫폼도 좀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suno.ai. 수노. 되게 쉽습니다. 좀 이따 그 방법을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여러분들,
제가 오늘 3시간인데 좀 진도를 좀 빨리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따가 제가 음악 들려줄 거 헤이젠도 이제 다국적 언어를 사용하는 AI 아바타 만드는 프로그램이거든요. 이제 이것도 제가 다 사용하는 툴들이고요. 이 헤이젠을 어떻게 구현했는지 한번 보시고 잠깐 쉬었다가 4시에 두 번째 시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I am a visionary. Illuminating galaxies to witness the birth of stars. And sharpening our understanding of extreme weather events. I am a helper, guiding the blind through a crowded world. I was thinking about running to the store. And giving voice to those who cannot speak. To not make me laugh. I am a transformer, harnessing gravity to store renewable power. And paving the way towards unlimited clean energy for us all. I am a trainer, teaching robots to assist, to watch out for danger, and help save lives. I am a healer, providing a new generation of cures and new levels of patient care. Or that I am allergic to penicillin. Is it still okay to take the medications? Definitely. These antibiotics don't contain penicillin, so it's perfectly safe for you to take them. I am a navigator, generating virtual scenarios to let us safely explore the real world and understand every decision. I'd even help write the script. Breathe life into the words en muchos idiomas y escribí la música. 저는 AI입니다. 저는 엔비디아의 딥러닝과 뛰어난 인재들 덕분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곳에 존재하죠. 안녕하십니까? 중앙소방학교장 김승용입니다.你是校方组织的核心，决定未来的方向，你肩负着重要的责任。你的风险和智慧保护人民群众生命安全至关重要，说明你肩负着沉重的责任。我表达最深切的敬意。Digitale AI-technologie. We brengen een revolutie teweeg in de manier waarop brandbestrijding reageert. Bovendien heeft de pandemie onze paraatheid en ons vermogen om te reageren beperkt. Ik ben het opnieuw aan het testen. Come leader che risponderanno a queste sfide complesse, credo di avere un forte senso di responsabilità e una visione per il futuro. Il tuo coraggio e la tua leadership. Sono fiducioso che apriremo una nuova era nella lotta agli incendi. 딴 데는 박수 치던데 여러분들 박수 쳐주세요.
엔비디아가 어제 그 주가 시가총액으로 전 세계에서 1등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AI를 돌리는 AI 칩이 이게 GPU이고 GPU의 HBM에 그 지금은 이제 SK 하이닉스에서도 HBM3 이 12단이 개발이 돼서 아마 납품을 엔비디아에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주식에 관심 있다는 얘기를 잠깐 들었는데 그렇습니다. SK 하이닉스가 굉장한 잠재력이 있는 회사인데 그 어제 발표된 거 보니까 엔비디아가 3조 5천조 달러? 그러니까 하나로 계산하면 한 4,300조 원 정도? 여러분들 실감 안 나죠? 우리나라 5천만 명이 1년 동안 벌어들이는 수익을 GDP라고 하거든요. 국내 총생산. 그게 합쳐봐야 2,300조 정도 돼요. 그런데 엔비디아 주식 그 시가총액이 세계 1등이 됐는데 애플도 젖히고 MS, 마이크로소프트도 다 젖혔어요. 구글도 젖혔고. 구글은 좀 밑에죠. 거기에 이제 메타도 있고 테슬라도 있는데 보통 이제 AI와 관련된 기업들이 세계 탑 7에 거의 빅테크 기업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엔비디아 잠깐 나오는데 대단한 회사이고 여러분들한테 보여준 이게 헤이젠이나 이게 수노 같은 것도 제가 직접 하고 영상 편집도 배워서 제가 합니다. 사실은 이제 도움을 좀 받죠. 우리 중앙소방학교에 디지털 무장단이라고 좀 무섭게 얘기하면 깽단이 있습니다. 깽원이 있고요. 이제 그분들이 열심히 하시고 있고 배워서 제가 직접 다 편집도 하고 직접 PT도 만들고 물론 전문가의 터치가 있지만 저도 그 깽의 일원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걸 보여드린 거고요. 여러분들 좀 쉬셨다가 두 번째 때부터는 속도를 좀 낼게요. 그리고 제가 즉흥적 제안인데 그 세 번째 시간에는 여러분들 참여 수업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3시간짜리 슬라이드가 이제 있긴 있는데 이 슬라이드를 보면서 한 2-3분 정도 의자를 좀 준비해 주시고 여기서 토크식으로 여러분들 수업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저한테 질문하고 내가 답하고 내가 질문하고 여러분들이 답할 수 있도록 재밌게 그렇게 마지막 시간에는 그렇게 하면 어떨까요? 여러분들 괜찮으세요? 예. 이렇게 혼자 떠드는 것보다 몇 사람 같이 나와서 하면 더 좋겠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좀 준비해 주시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좀 속도를 좀 낼게요. 예, 좀 쉬시죠. 릴리스는 여러분들 릴리스 써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유료로 가입해서 쓰는데 그 유튜버의 좋은 강의들을 URL만 컨트롤 C, 컨트롤 V 해서 프롬프트 창에 넣으면 그 1시간짜리 강의 내용을 전부 다 요약을 해줍니다. 릴리스 AI 굉장히 좋아요. 한번 써보세요. 그래서 중요한 강의 자료나 그런 부분들은 저는 이제 2번 보는 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한 번 보고 좋으면 릴리스로 가서 그 유튜브 내용을 요약한 다음에 제 전용 디렉토리 안에 이 내용들을 차곡차곡 쌓아둡니다. 그래서 강의 때도 쓰고 필요한 자료 찾아서 쓰고 그래서 자료 구축을 해나가고 있는데 릴리스 써보시면 좋습니다. 클로드3 아까 엔스로픽에서 만든 클로드3도 여러분들이 글쓰기에 최적화되어 있는 언어 모델이거든요. 그래서 클로드3도 써보시고 제가 이거를 PDF 파일로 여기다 남기고 갈 테니까 이런 도구들을 한 번씩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마 써보셨죠? PPT 초안 정도 나오는 거. 여러분들이 텍스트가 있으면 텍스트 창에다가 텍스트를 입력한 다음에 그 생성이라고 버튼을 누르면 그 2-3가지 절차가 있는데 PT 자료도 10장이든 20장이든 PT 자료도 쫙 초안이 나옵니다. 어떤 강의 주제에 대해서 맥락을 맞추거나 흐름을 잡을 때 감마를 쓰셔도 굉장히 좋아요. 감마.
웹 깔아서 쓰시면 됩니다. 인스타 두들은 그 일러스트레이션 있잖아요. 그림 그리는 거. 그림 그리는 도구 AI인데 인스타 두들 AI도 한번 써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따 제가 시연할 때 지금 얘기한 것들을 전부 한 번씩 해볼게요. 지금은 쭉. 클로바노트 여러분들 써보셨어요? 네이버에 클로바노트 들어가면 되는데 1시간 동안 회의록을 자동으로 텍스트로 전환해주고 키워드 중심으로 요약까지 다 해줍니다. 예를 들어 지금 내 강의가 녹음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허락은 받아야 되지만 클로바노트에서 마이크 버튼을 누르고 녹취를 하면 텍스트로 지금 내 말이 텍스트로 다 전환이 되고 요약까지 다 됩니다. 그래서 그 요약본으로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어요. 이 도구가. 그래서 클로바노트도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여러분들이 AI 툴들과 어떻게 상호작용을 해서 좋은 결과물을 만들 건가에 대한 부분인데 질문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질문을. 요령껏. 약간의 룰들이 있는데 그걸 그 프롬프트를 입력창이라고 하고요. 그 입력창에다가 어떤 프롬프트 구성 요소들을 섞어서 질문을 할 건지 이런 걸 고민을 좀 해야 되는데 한 8가지 정도가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롤, 오디언스, 인포메이션, 태스크. 그러니까 이제 역할과 대상과 정보와 과제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어떤 규칙을 줄 건지, 어떤 형식으로 할 건지, 스타일은 어떻게 할 건지, 내가 원하는 답의 보기가 어떤 건지, 이런 프롬프트 구성 요소들이 있거든요. 뭐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너는 고등학교 수학교사야. 이게 지금 그 역할을 부여해 주는 겁니다. 고3 수험생들을 위한 적정한 스케줄 노트를 만들어줘. 그럴 때 고3 학생이라는 게 이제 대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8가지 구성 요소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인포메이션은 뭐 파키피디아든 뭐 국어사전이든 어떤 정보의 출처를 얘기하는 거고요. 태스크는 과제. 고3 수험생들을 위한 그 심야 시간대 학습 계획을 효율적으로 만들어줘. 이렇게 그 AI한테 과제를 구체적으로 명시적으로 선명하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 역할과 대상과 정보와 과제들을 그렇게 질문을 할 때 이런 것들을 의식을 하면서 AI와 상호작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규칙이라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그 고3 학생들이 거부감을 느낄 만한 일정은 제외하고, 예를 들면 이렇게 그 명령어를 쓸 때 어떤 일정한 규칙들을 또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거죠. 여러분들이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에 따라서 그렇게 프롬프트를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AI 모델은 인간의 그 지능을 모방해서 작동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인간의 뇌는 그 뉴런과 시냅스가 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뉴런은 인간의 뇌에 860억 개가 존재를 하고 그 뉴런마다 1200개에서 7000개의 시냅스가 있어요. 그래서 그 시냅스의 양이 인간 뇌의 영양으로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보통 100조 개에서 한 600조 정도 사이에가 있습니다. 그대로 인공지능도 마찬가지예요. 그 퍼셉트론이나 파라메터, 아까 뉴런에 대치되는 그 퍼셉트론, 그 뉴런은 퍼셉트론, 시냅스는 파라미터. 그래서 인공지능의 역량은 파라미터의 숫자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지금 챗GPT
3.5 정도는 구글의 제미나이 정도는 한 1조 개의 파라미터로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인간의 수준까지 AI가 가려면 파라미터 숫자를 100조 개까지 늘리는 노력들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불과 5년 이내에 그게 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1조 개 정도 수준입니다. 그 내용이고요. 여러분들 그 세계 경제 포럼의 수장인 클라우드 슈밥의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비디오도 좀 잠깐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근본적으로 지금 4차 산업혁명, 그 AI를 인류의 제2의 인지혁명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4차 산업혁명이라고도 부르는데, 그게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근본적으로 사회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그 변화의 속도가 어떤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인간의 정체성 자체도 어떻게 변하는지, 인간의 진화 경로가 어떻게 변화될 가능성이 있는지, 뭐 이런 이야기들을 클라우스 슈밥이 얘기를 하는데요. 잠깐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실은 이 디지털 혁명이 아이러니하게도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가속도가 붙은 것 같습니다. 제가 통계를 보니까 세계에서 코로나 감염자 수가 7억 명이에요. 그리고 사망자가 700만 명. 엄청나죠? 700만 명. 한국에서만 해도 감염자 수가 3천만 명. 사망자 수가 3만 명. 뭐 3만 5천까지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 비대면 원격 수업, 이 혹독한 마스크 시즌을 지나서 우리한테 돌아온 게 이 정도의 변화의 무게, 변화의 속도입니다. 근본적으로 변하고 있어요. 근본적으로 산업구조 자체가. 저는 무서운 게 인간의 정체성의 변화 얘기했잖아요. 인간의 진화 경로까지도 바뀔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까 선진국에 태어난 여러분들, 그 사피엔스 종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여러분들 부모 세대, 퇴직을 천일 앞둔 나는 종이 다르듯이 저희는 이제 중진국, 후진국에서 태어난 시점은 그래요. 여러분들은 제가 보니까 3만 달러 전후에 태어난 중상위권 나라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시니어 세대와 여러분들 세대가 소통이 안 되는 게 당연해요. 외국 사람처럼요. 근데 이 변화의 속도가, 이 종의 변화가 지금은 저희가 AI 사피엔스라고 하지만 이 변화의 속도, 이 변화의 무게, 이 파급력을 생각을 하면 또 다른 인류의 새로운 종이 어떻게 진화해 갈지 모른다는 겁니다. 저는 그걸 조금 느낀다고 해야 될까요? 실감 있게 받아들여요. 그 전문가들이 얘기하면. 그리고 남의 얘기가 아니고 우리의 얘기고 내 얘기다. 그래서 천일 앞둔 퇴직자지만 늘 설레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뭐 그런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AGI가 인간의 지능 수준까지 AI가 가는 거죠. AGI라고 하거든요. 범용 AI. 파라미터가 100개 수준 되는 시점을 AGI라고 그래요. 인간의 시냅스가 아까 100조 개라고 그랬잖아요. 인간의 두뇌는 100조. 지금 파라미터는 1조. 100분의 1이 차이가 나죠. 그러나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멀티로 엄청나게 많은 다양한 것들을 돌리고 있기 때문에 집중이 안 되기 때문에 효율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AI는
파라미터가 1조개밖에 없는데도 엄청난 성능을 보이는 이유는 특화된 것에 집중해서 결과물을 내기 때문에 그래요. 걔들은 잡생각 안 합니다. 그거에 집중해요. 언어 모델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1조개의 파라미터만 있어도 그렇게 엄청난 결과물을, 레포트를 써내는 겁니다. 사람은 그렇게 안 되죠. 성능은 100조개 정도 이상, 600조까지도 되는데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AGI를 건너서 ASI, 슈퍼 인텔리전스까지 지금 바라보고 있고, 이 시대가 그렇게 먼 미래 얘기가 아니고 10년 안팎에 올 수 있다. 속도가 그렇습니다. 사실 오늘 여러분들하고 얘기하는 주 목적 중에 하나가, 내가 용기를 내서 여러분들한테 AI를 이야기하는 이유가, 디지털 유목민인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폼 잡고 AI를 얘기하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AI를 사용하지만 좀 더 깊게 들어가서 그 효능감을 누려보고 그랬으면 좋겠다. 피상적으로 머물지 말고 깊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파워풀한 소방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사실은 AI를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AI 속으로 깊이 한번 들어가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매력을 한번 느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퇴직 천일 앞둔 이 노장이 여러분들한테 영감을 주는, 또 계기를 만들어주는, 열심히 쓰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런 시간이었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전문가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저는 루틴, 반복의 힘을 믿는 사람이거든요. 제가 좀 이따 뇌에 관한 이야기를 할 건데, 그 뇌는 이제 전두엽, 후두엽, 측두엽, 두정엽, 해마, 편도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 뇌 안에는 뉴런과 시냅스가 있고 신경전달 물질들이 있고, 그런데 이 반복의 힘이 굉장한 게요, 반복을 하게 되면 인간의 뇌는 신경 가소성의 어떤 그런 본질적인 기능들이 자동적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반복을 하면 신경의 길, 경로가 생겨서 어떤 영역에 대해서 굉장히 파워풀한 힘을 갖게 됩니다. 인공지능의 학습, 딥러닝이 그 학습하는 방법이기도 하거든요.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 반복의 힘, 루틴의 힘, 이게 전문가로 갈 수 있는 길이다. 우선 정답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브라질 축구, 제가 굉장히 축구를 좋아하고 초등학교 때하고 중학교 때는 축구에 미쳐서 해 떨어지기 전까지는 집에 들어가 본 경험이 별로 없어요. 제가 맡은 포지션은 레프트 윙 스트라이커입니다. 브라질 축구도 굉장히 좋아하는데 아트 축구죠. 이 전문가들인데 그 월드 스타들이죠. 그런데 유년 시절에 그 전문가로서 축구의 기량을 다지기 위해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연습을 하냐면, 그 농구장 크기의 사이즈에서 6명이 숏패스를 수천 번, 수만 번 합니다. 그래서 공간의 지배력도 생기고 상대방의 몸의 동작도 파악하는 능력이 생기고 패스의 정확도, 골의 정확도, 이런 것들을 몸에 완전히 체화를 합니다. 브라질 축구가 예술 축구이고 스타 플레이어가 되는 이유는 그렇게 반복의 힘이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뇌에 관한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전두엽은요,
기억을 인출을 합니다. 언어를 생성하고 이렇게 말을 표현하는 게 전두엽에서 합니다. 그 전두엽에 브로카라는 영역이 있어요. 이 좌반부의 전두엽 그 좌측 아래. 그리고 이 측두엽은 청각을 관장을 하는데 측두엽에 베르니케라는 영역이 있는데 그 베르니카 영역은 그 언어의 문맥을 이해하고 의미를 부여하고 해석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측두엽은. 그리고 후두엽은 시각, 이미지 생성을 하고요. 편도체는 감정 조절을 하고, 그리고 이 해마는 단기 기억을 장기 기억으로 저장하는 그런 기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정엽은 공간 인지 기능. 그래서 총체적으로 우리 뇌가 풀가동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언어를 이해하고 글을 쓰고 말로 표현하고 하는 기능들을 고도화시키려고 하면 아까 말한 측두엽의 베르니카 영역이나 전두엽의 브로카 영역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의식적인 노력들, 반복되는 학습들 하면 저는 그 사람들이 전문가처럼 이야기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딥러닝의 학습, 인공신경망을 이용한 딥러닝의 학습도 그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브로카, 베르니카 영역에 대한 뇌 구조에 대한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 공직자는 글을 쓰고 말을 하고 이제 그런 일들이 공직자가 굉장히 중요한 업무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 베르니케, 측두엽의 베르니케와 전두엽의 브로카 영역의 언어 의미를 해석하고 언어를 생성하고 이렇게 표현하는 이걸 어떻게 활성화시킬 건가 고민하면서 의식하면서 그 활성화시키는 방법들을 한번 실천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그 방법들은 되게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이 다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지금. 이겁니다. 목공 기술을 배우든지요, 피아노를 치든지, 외국어를 하든지, 새로운 것을 내가 하지 않았던 새로운 것들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좋은 영화를 본다든지, 시각적으로 여러 장르의 독서를 한다든지, 그리고 블로그를 운영한다든지, 일기를 쓴다든지, 그 다음에 윌라 같은 오디오북 같은 거를 듣는다든지, 좋은 음악을 듣는다든지, 그리고 섭생이라고 그러죠. 섭생. 잘 가려서 먹는 거. 그리고 섭생과 명상. 그 다음에 운동하는 거. 그 다음에 숙면을 취하는 거. 그리고 왕성한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 이렇게 8가지 정도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의식을 하든 안 하든 하고 있는 건데, 그거를 좀 더 체계적으로 나의 뇌를 베르니케와 브로카의 영역을 뇌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의식적으로 이런 것들을 디자인해서 한번 해보는 거예요. 반복해서. 한 번 해보는 게 아니라 반복해서. 그러면 뇌는 반응합니다. 기본적으로 신경 가소성의 그런 성질을 누구나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신경 경로가 생기면서 파워풀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저는 장담합니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글 얘기, 언어 얘기 했는데 한강이 굉장히 뜨거운 이슈였죠. 사실은 이제 전후 강의와 상관없는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한강의 시 하나를 여러분들한테 좀 들려주고 싶다. 그래서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사실 이 영상 같은 경우 제가 다 편집했고요. 요즘 여러분들 편집하는 거 되게 쉽죠? 다 해보시죠? 예. 한번 보시겠습니다. 캡컷으로
영상 편집한 겁니다. 이것도 한번 들어보십시오. 한강. 태어나 2달이 되었을 때 아이는 저녁마다 울었다. 배고파서도 아니고 어디가 아파서도 아니고 아무 이유도 없이 해질녘부터 밤까지 꼬박 3시간. 거품 같은 아이가 꺼져버릴까봐 나는 2팔로 껴안고 집안을 수없이 돌며 울었다.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내 눈물이 떨어져 아이의 눈물에 섞이기도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문득 말해봤다. 누가 가르쳐준 것도 아닌데 괜찮아. 괜찮아. 이제 괜찮아. 거짓말처럼 아이의 울음이 그치진 않았지만 누그러진 건 오히려 내 울음이었지만 다만 우연의 일치였겠지만 며칠 뒤부터 아이는 저녁 울음을 멈췄다. 30 넘어서야 그렇게 알았다. 내 안에 당신이 흐느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울부짖는 아이의 얼굴을 들여다보듯 짜릿짠 거품 같은 눈물을 향해 괜찮아. 왜 그래가 아니라 괜찮아. 이제 괜찮아. 그 뒤에 한강 작가가 직접 신앙송하는 거 있는데 그냥 여기서 자를게요. 아까 뇌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정리하는 차원에서 이것도 잠깐 2분짜리인데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제가 오늘 그 선물 중에요. 뇌에 관련된 책 선물 하나 가져왔거든요. 그 인공지능 AI 공부하면서 인간의 뇌를 공부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게 되는데 이 선물도 좀 이따 드릴게요. 제가 선물을 좀 몇 개 갖고 왔어요. 그래서 좀 이따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이것도. 인공지능 하면서 공부하면서 AI 공부하면서 머신러닝, 딥러닝, 인공신경망 구조, 인간의 뇌를 모델로 해서 AI의 인공신경망이 만들어지고 많은 방대한 데이터를 학습을 하고 정교하게 패턴을 인식하고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이 힘이 AI가 갖고 있는데 그 원 모델이 인간의 두뇌인데 인간의 두뇌는 어떻게 생겼지? 어떻게 작동하지? 내가 어떻게 관리하지? 어떻게 효율을 내가 높일 수 있지? 이거 고민하다가 뇌 공부를 좀 했어요. 뇌 공부라고 얘기하니까 그렇지만 그냥 제가 찾아서 할 수 있는 유튜버도 있고요. 또 전문가하고 상담도 하고요. 여러 가지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저는 이제 정리를 했는데 그걸 오늘 잠깐 보여드린 거고 제가 이제 경험한 거로는 루틴 반복의 힘을 제가 체험한 걸 잠깐 얘기 드리면 여기 SWWS 준칙입니다. 제 나름대로 정한 건데 S가 스터디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W가 워크입니다. 걷는 거. 그 다음 세 번째 W가 write, 쓰는 거. 그 다음에 마지막 S가 speak, 말하는 거. 그래서 이 SWWS를 제가 실제
어떠한 주제에 대해서 공부하고 그 공부한 걸 가지고 한 2시간 정도 공부한 다음에 1시간 정도 걷고, 그리고 그걸 기억나는 대로 한번 써보고, 그리고 그 써본 걸 가지고 상대방과 이야기를 하고 그 구조를 몇 번 돌려봤어요. 그러면 나의 학습 이 뇌구조의 작동 시스템이 선명하고 돌리면 돌릴수록, 반복하면 할수록 굉장히 깊어지고 선명해진다는 사실이었어요. 그 뇌 자체가 갖고 있는 기능 때문에 그런다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SWWS를 한번 실천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경험한 거라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좀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이게 빛이 이제 정면으로 와가지고 요 가운데서 한번 써볼까요? 그래도 이 적수천석은 떨어지는 물방울이, 이 처마에서 떨어지는 물방울이 바위도 뚫을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어떤 작은 물방울이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반복하면 그 바위에 구멍도 낼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이게 반복의 힘입니다. 자연이 가르쳐준 지혜이기도 하고요. 우리 안에 있는 이 뇌에서 그런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루틴을 잃지 않고 뭔가를 반복해서 하면 엄청난 파워풀한 힘을 느낄 수가 있고 성장할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행스러운 건 인공신경망을 가지고 있는 AI가 옆에 참모로, 파트너로 언제든지 내가 궁금한 것을 이 친구한테 물어서 보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거의 무한정 인간의 그 인식의 지평을 넓힐 수가 있습니다. 파워풀해지는 거죠. 무엇이든 여러분들이 그 반복의 힘을 믿고 그렇게 실천하시면 적수천석, 떨어질 적자, 물수자, 뚫을 천자, 돌석자,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반복의 힘, 적수천석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쓰면 뒤에 화면이 잘 안 보이죠? 잘 보이나요? 저는 그런 사람들한테 영감과 직관과 통찰이 선물처럼 온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여러분들 자치위원회 임원진들하고 얘기하면서 현장에서의 예지력, 위험 감지 능력, 판단 능력 어떻게 하면 되겠는지, 내 성향은 느린데 그 위급한 상황에서 예지력을 발휘해서 직관적으로 의사결정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궁금증을 저한테 질문을 해서 지금 다시 좀 보완해서 말씀드리면, 그 반복의 힘을 믿고 무언가 몰입해서 하게 되면 여러분들한테 그 직관은 주어진다, 영감은 주어진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제가 이 정답은 말씀 안 드렸죠, 우리 자치위원장. 그거 이제사 얘기 이렇게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장에서도 사실 직관에 의존해야 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여러 가지 복잡한 정보들을 다 습득해서 그 데이터를 분석해서 의사결정하는 게 아니라 직관적으로 빠른 시간 안에 뭔가 결정해서 행동하고 자원의 진출입을 결정하고 자원의 진출입을 요청하고, 그러려면 이 직관은 소방관들한테 그 예지력, 위험 감지 능력은 굉장히 중요한데 그 베이스가 여러분들의 전문 영역에 대한 학습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반복의 힘을 믿고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전문가의 길로 가기 위해서 몰입해서 리플레이 온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슬럼프에 빠졌거나 매너리즘에 빠졌거나 그럴 때도 버튼을 누르십시오. 루틴의 버튼을. 여러분들의 템포를 유지하게 할 거고 전문가의 길로 유도할 겁니다. 여러분의 뇌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믿어요.
제가 이 선인장 노래는 사실 이제 모티브가 소방관은 그 사막과 같은 절박한 상황, 위험 상황에서 나도 생존해야 되고 또 구조가 필요한 사람들을 생존시켜야 되는 그 숙명적 과제를 안고 있는 직업군이거든요. 그래서 선인장이 어떻게 생각하면 사막에서 힘들게 자라고 있는 이 선인장의 생존 능력이 소방관과 좀 닮아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선인장을 바라보고 있는데, 이 카더가든이라는 이 가수가 선인장 노래를 불렀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시고요. 조금 이따 두 번째 시간 마무리를 하고, 저기 좀 서 계신 분들은 그 약간의 졸음 때문에 그런 거죠? 예, 같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7시부터 자면 좀 나아질 거야. 불타는 맘이 달래달라해. 이른 아침에 꾸벅 생각이 떠나면 괜찮아질 거야. 난 볼래 We're going to the moon. 저 달을 전부 준비해줘. 위로나 떠나줘. 남편 떠나자 얘기해줘. 친절한 관심이다. 진심인지는 뭔지 알 수 없어. 다시 잔뜩 던진 내 말로 늘 해왔듯이 through it. 너를 만나가도 저기 삐져나온 내 맘이 더 물을 달리 자꾸 주면 어쩔 수 없어. 두 번째 시간이고요. 이게 이제 03이 세 번째 시간인데, 제가 첫 번째 시간에는 AI와 함께 한 발 더 깊이 들어가서 매력적인 협업, AI를 깊게 한번 접근해서 그 효능감을 느껴보라는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 시간에는 루틴과 반복의 힘을 믿고 전문가가 되기 위한 길을 리플레이 온, 슬럼프 때도 디프레스 때도 그 루틴을 이어가시면 좋다. 그 전문가의 길을 가는 방법, 그리고 이 브로커와 베르니케의 언어의 영역을 활성화해서 어떻게 파워풀한 소방관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한 활성화 방법 8가지도 말씀을 드렸어요. 세 번째는 마지막 시간인데, 아까 세 분 지금 정하셨죠? 시나리오 없는 건데 세 분 이따가 나오시고요. 그래서 마지막 시간에는 여러분들하고 참여하는 식으로 한 시간을 좀 할게요. 그 주제는 뭐냐면, 저는 그 소방관의 삶을 이렇게 정의하거든요. 그러니까 삶과 죽음의 경계선에 선 극단의 끝에 서 있는, 그래서 숭고한, 그래서 극적인, 그래서 아름다운 삶. 저는 소방관의 삶을 이렇게 정의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면 그 위험과 숭고함이 공존한 그 가운데서 사는 삶. 제가 여기 지금 균형을 잡고 낭떠러지에 서 있는데 여기에 서 있는 것 같은 삶. 굉장히 극적인 삶이에요. 한 발 잘못 내디디면 회복불능의 상태로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숭고하고, 그래서 극적이고, 그래서 굉장히 아름다운 삶.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타자화해서 객관화시켜서 바라보면 그렇습니다. 국민들은 여러분들을 영웅이라고 하고 여러분들의 삶을 숭고하다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간에는 즉흥
질의응답으로 여러분들하고 같이 질문도 받고 참여하는 것으로 해서 수업을 진행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저도 갑작스러운 제안이어서 여러분들도 그냥 편하게 아무거나 질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소방관의 삶에 대한 이야기니까요. 그리고 교육 과정이 이제 거의 막바지에 와 있는데 뭐가 궁금한지 이런 것도 질문하셔도 되고, 그래서 플로어에 마이크도 좀 왔다 갔다 하시고요. 그리고 이쪽에 데스크, 이 무대에 올라올 사람한테도 마이크를 좀 주시면,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외줄타기, 이 공직의 삶은 여러분들 지금 평지에 걷는 것처럼 편해 보이죠? 그럴 것 같아요. 저도 그랬으니까. 그런데 직급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계속 외줄의 높이가 높아져요. 그걸 절박하게 느낍니다. 저는 저 때는 이제 센터장이 아니고 119 소방파출소장이었거든요. 제가 첫 발령지가 용산 서빙고 파출소장이었습니다. 용산 서빙고 소방파출소장. 그리고 이제 서장도 부천서장도 하고 파주서장도 하고 해남서장도 하고, 그다음 본부장은 전북 소방본부장도 해보고, 청에서는 이제 장비국장도 해보고 대변인도 해보고 학교장도 해보고, 제 경력을 잠깐. 그런데 직급이 하나하나 올라갈 때마다 내가 외줄타기 하고 있고 외줄의 높이가 점점 높아지는 것을 정말 느껴요. 지금도 제가 이렇게 서 있지만 외줄탈 느낌이에요. 편안해 보이죠? 그렇지 않아요. 소방관의 삶은 이런 외줄타기와 같은데, 이게 지금 쇼츠로 올라와 있더라고요. 제가 직전에 공주에서 출발할 때 그 이미지를 여러분들한테 좀, 외줄타기의 삶, 소방관의 삶이 그런 삶인데 영상으로 좀 고르다가 이거를 좀 가져왔습니다. 안전장치가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공직의 삶, 공인의 삶, 소방관의 삶, 여러분들 뒤에 국가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명명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옷, 여러분들이 먹는 밥, 한 호흡, 굉장한 무게가 지워지고요. 여러분들의 이 공직의 삶이 그래서 아슬아슬한 삶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가려야 되고요. 많이 숙련돼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야 낭떠러지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아까 위험과 숭고함이 공존하는 삶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위험에 빠지지 않으려면, 낭떠러지에 떨어지지 않으려면 다리의 근력도 키워야 되고요. 외줄을 타는 스킬도 익혀야 되고요. 수십 번, 수천 번, 수만 번 연습해야 되고요. 그래야 완주할 수 있습니다. 30년을. 저는 아직 완주했다고 생각 안 들어요. 아직 1000일이 남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 때까지 가야 간 겁니다. 마지막 안착할 때까지. 여러분들이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평지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 이정표를 생각하면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다져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시 쉬었다가 한 5분 정도 쉴게요. 여러분들 저 식사 시간이 있으니까 5분 정도 쉬었다가 여기 준비하는 동안에 마지막 시간에는 이 소방관의 삶에 대해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